네, 오늘 대검 감찰본부가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호 수사관의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골프 접대와 수사 개입 등 비비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는데요. 네, 한편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가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CCTV 영상이 공개돼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에 착수한 지 약 한 달 만에 김 수사관에 대해서 중징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그 감찰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단 그동안에 있었던 의혹들 대부분 부적절한 비위라고 판단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알려져 있는 이제 비위 혐의는 보통 네 가지인데, 예. 첫째 이제 그 골프 접대를 받은 또 비위, 또 그 골프 접대를 해준 최모 씨가 조사받고 있는 경찰청 특수사과에서 그걸 알아보려고 접촉한 그런 비위, 예. 또 그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비위에 관해서 첩보를 언론에 흘린 그 비밀 누설 의무 위반. 예. 뭐 그다음에 또 본인이 또 감사 인사청탁이 담당하던 그 과기정통부에 사무원을 지원한 것, 그런 것들이 전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나 비밀 유지 위반에 인정이 된다고 해서 이제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중징계라 하면 적어도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정도가 이제 중징계가 되죠. 견책이나 그런 거는 경징계가 되죠.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실제 중징계는 이제 거기에 이제 검찰에 설치가 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될 걸로 보이는데 아마 한 달 이내에 될 걸로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이 감찰 결과가 앞으로 뭐 검찰에도 전달이 되는 겁니까? 우선 그 본인은 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그 절차에 대해서 본인이 뭐 방어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될 것이고 수사는 또 이 감찰과는 별개입니다. 그 수사는 수사대로 아마 지금 조사받고 수원지검에 조사를 하고 있죠.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해서 거기서 수사는 수사대로 따로 진행이 돼서 형사 절차와 이런 그 징계 절차는 별도로 같이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뭐 이제 징계위에서 이제 결정이 될 텐데 뭐 어느 정도의 중징계를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적어도 지금 그 중징계 요청인데 아마 그 중에서 해임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 사건이 사회적 파장 같은 걸 생각을 해볼 땐 적어도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김태우 전 특감반은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오늘 바로 반발을 그렇습니다. 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복 방법으로서 정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하거나 그 뒤에 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본인의 비위가 없다 하고 이제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징계 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이제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청와대 입장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특감반원의 직무를 벗어나서 개인적 일탈 행위로서 이러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특히 공무상 비밀 누설은 엄격히 처벌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위반했으니까 처벌이 된다는 주장이고 김태우 전 특감반원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법 위반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정치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한국당의 고발건에 대해서 어제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일단 임의 제출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 임의 제출 방식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집행할 때는 그 집행 대상자가 거기서 협조를 하거나 안 하거나 강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라는 그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면 그냥 가서 압수를 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무실에 이제 직접 들어가서 그럼요. 가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근데 청와대의 경우에는 이제 군사 보안 시설이다.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 보안 시설은 그 시설의 장이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대한 이번 압수수색이 아마 이번 정권 들어 처음인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 경우에 실제로 검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집행하지는 않고 그 입구에서 원하는 그런 목록을 주고 청와대에서 해당되는 것을 제출한 걸로 합니다. 그래서 임의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김태우 전 특방관원이 이제 얘기한 바와 같이 이 사람 얘기에 의하면 컴퓨터 자료도 다 폐기를 했고 서류 등은 다 폐기했다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다 폐기하고
소위 임의 제출이라는 형식으로 예. 청와대가 낸 거에 무슨 증거가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예. 하여튼 검찰이 어떤 그 주어진 그런 그 증거 자료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하고 필요하면 뭐 또다시 압수수색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 이미 제출이라는 게 이번에 있었던 이미 제출이 청와대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예우 차원이라기보다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군사보안시설은 그 시설에 장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사대 들어갈 수가 없죠. 아. 그러니까 예. 이제 협조 형식을 취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반부패 비서관실 같은 경우 청와대 여민관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특감 반원들은 거기서 300m 떨어진 창성도 결관에 별관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군사 보안 시설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앞으로의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건 사고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가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직후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범퍼가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도 도주한 게 드러났는데 일단은 좀 그 정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10월 26일 그 새벽 4시 20분경에 네. 손수원 씨가 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거의 그 영화관 건물에서 나오면서 네. 좌회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차에 있는 두 사람이 다쳤거든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대로 한 150m를 중앙선을 춘번까지 해가면서 가다가 이를 목격한 경찰과 택시 운전사 또 시민에 의해서 사실상 검거가 된 그런 상황인데 예. 검거된 뒤에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0.2%가 훨씬 넘은 상태랍니다. 그 정도면 이게 전혀 그 판단 능력이 없는 정도거든요. 0.1 이상이면은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는데 그게 그렇죠. 2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취한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 말씀하신 0.2가 넘는 이 혈중 알코올 농도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자체도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더라고요. 또 예, 공분을 뭐 사고 보도에 있어요. 의하면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답니다. 예. 지금 현행법 도로교통법에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 대부분 징역형 또는 벌금형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3번째로 한다면 대부분 이제 처음에는 처벌을 좀 가볍게 하고 계속되면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처음엔 얘들 벌금 얼마, 그 다음에는 벌금을 더 많이, 또 그 다음에는 벌금 받고 안 되겠으니까 집행유예 정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예. 3번이나 이미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마지막은 집행유예이거나 아니면 벌금이 아주 많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4번째고 또 이번에는 또 18일 날 면허가 취소된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면허도 없죠. 음주운전했죠.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망갔죠. 네.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점으로 볼 때 상당히 엄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한 어느 정도 처벌을 그럼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규정들이 보면은 다 1년 이상 징역에 해당되는 것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 도주 차량 같은 경우에도 1년 이상으로 징역 1년 이상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술 먹고 운전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이번에 그 윤창호법에서 바뀌었죠. 그다음에 단순 음주운전도 0.2% 이상이면 1년 내지 3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1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징역 1년 이상은 받아야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예, 네. 동승자도 있었잖아요. 그 예, 그렇다고 뮤지컬 하죠. 배우 정희 씨로 밝혀졌는데 뭐 SNS에 장문에 잡힐 사과문을 게재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처벌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음주운전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네. 음주운전을 하도록 도와준 사람도 처벌을 하거든요. 이제 네. 방조죄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방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도 그 뒷자리에 있던 사람은 자기는 그걸 말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운전해서 가는 바람에 못 말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결국은 방조하지 않았다고 이제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150m나 계속 가는 동안 뭘 했는지 예. 또 그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놓고 기다리다 갔다 오고 했는데 과연 그런 것이니 그런 걸 조사를 해봐야 방조로 처벌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이제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예. 아까 이 방조라는 게 인지 능력이 있었느냐 여부 이 부분이 좀 중요한가 보군요. 그러니까 인지라는 건 어떤 사실을 알았냐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 손승원 씨가 운전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정신적, 물질적 어떤 도움을 줬다면 그거는 방조가 되죠. 도와준 게 되니까. 괜찮아, 너 운전해도 돼라든지. 네.
그렇게 되면 방조로 처벌받는 거고, 아, 이거 하면 안 돼. 지금 대리운전에서 곧 올 거니까 운전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한다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그건 방조수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예. 참 이렇게 윤창호법이 본격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사고가 여전히 계속해서 이렇게 음주 사고가 나오고 있는데 처벌 규정은 좀 강화가 됐지만 운전자들이 이에 대한 어떤 심각성, 경각심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특가법을 고쳐서 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가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음주운전하면 엄벌에 처하도록 예. 이렇게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이게 음주운전 자체가 범죄라기보다는 어떤 나쁜 습관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범죄가 아니라 습관이다. 예, 그래서 그게 예전에 차가 몇 대 없던 시절에는 음주운전이 뭐 사람에게 해치는 게 적었으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지금은 흉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법원에서도 계속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신적 치료를 받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뭐 이렇게 술 먹고 기분 내서 갔다고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 예, 예. 본인 스스로도 좀 뭐 일생에 한 번 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예. 이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니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과 마찬가지로 이건 음주운전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본인이 해당되는 그 병원의 클리닉에 가서 상담 치료를 받아야 본인의 생명이나 신체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도 해치는 그런 나쁜 결과를 미리 막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아파트 이웃 주민을 문 반려견의 주인에게 7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부산지방법원에서 그런 선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지난 5월 달에 어떤 아파트에서 주민이 개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네. 마침 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의 허벅지를 물어서 전체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법원은 개를 데리고 있으면 그걸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다 이렇게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것이 이제 동물보호법에는 정식 명문화됐죠. 그 이전이라도 민사상으로 볼 때 또 형사상으로 볼 때 그런 맹견이건 작은 개건 사람을 물 위험이 있으면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예, 거기에 예. 대해서는 당연히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반려견에 의한 상해 건수가 2015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5,876건이나 된다고 하거든요. 이 반려견 수가 좀 증가하면서 상해 피해 건수가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2015년도에 1,488건이었고 2017년도에 1,407건이었는데 올해 11월 말 현재로 벌써 1,962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지금 대비 목표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작년보다 대비해서 일단 네. 한 40% 가까이가 늘었거든요. 예. 결국 이거는 이 반려견이 늘어나니까 그만 사고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이 반려견이 남에게 상해를 가할 염려가 있으니까 이걸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사회적 요구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뭐 제도, 문화 그렇습니다. 역시 뒷받침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동물보호법을 보니까요, 지금 맹견 품종에서도 일부만 이제 좀 한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이제 우리 동물보호법은 맹견과 일반견을 구별을 해서 예. 일반견은 그냥 밖에 나갈 때 목줄만 하면 되지만 예. 맹견의 경우에는 목줄도 하고 입마개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경우에 입마개를 해야 되냐?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건 입마개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이 정부에서 만든 법령에 따르면 예. 이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또 스테퍼드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 테리어 뭐 이런 종류랍니다. 예. 근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 진돗개 같은 건 빠져 있죠. 진돗개는 우리가 사랑하는 개이긴 하지만 진돗개도 굉장히 사나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런 걸 맹견에 넣어야 된다. 예.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작년에 정부에서는 이 구별이 잘 안 되니까 키가 40cm 이상이면 무조건 다 맹견으로 보자. 예. 이렇게 한번 추진을 했었는데 견주들이 반대를 했죠. 아니 덩치가 크다고 무조건 맹견이냐. 순한 개도 있는데. 그래서 우선 맹견 분류도 중요하고 예. 구체적으로 맞게 역시 이 개를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게 이제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규정에는 그럼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개를 관리를 잘 못해서 사람을 만약 사망하겠다. 그러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또 다치게 했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것이 없던 시절에는 아까 그 판결에서 보신 것처럼 일반 형법상의 과실상해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새로 명문 규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맹견이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갈 때 입마개 안 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또 이 맹견을 키우는 그 견주들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3시간씩 교육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그것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또 이 유치원이나 아이들이 있는 이런 개가 같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데에서는 이 개를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 같은 경우에도 역시 과태료를 물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여러 가지 이슈 오늘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